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쁜 미생물들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암하고 관계를 한번 보면은 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환자는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합쳐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장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면역의 70에서 한 80%가 장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장에 면역이 많이 몰려 있으면 있을수록 장을 제어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면역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이 장에 집중되어 있는 면역을 어때요? 항상 분산을 시켜줘야 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장에서 면역을 만드는 역할도 해요. 면역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느냐? 바로 미생물들이에요. 그럼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면역이 높는가 낮은가를 결정을 한다.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장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나쁜 미생물들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유산균, 균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유산균이 먹는 밥,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심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만 주로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 준다고 해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 같이 주면 한마디로 이 유산균이 지 먹을 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산균은 되게 식이섬유를 먹는 밥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나쁜 균들은 대개 보면은 설탕이라든지 단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설탕 많이 먹으면 장이 나빠진다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심바이오틱스는 그렇게 두 가지를 아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파라바이오틱스는 이런 균들을 이게 사균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파라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게 막 방송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사균하고 개념은 같아요. 이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가지고 사균화를 시키는데 언제 사균화를 시키냐면요, 이 미생물들의 외부에서 우리 장 안에서 이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내 장이 나빠. 그래서 장 안에서는 만들지를 못해. 아무리 이거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급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바깥에서 공장에서 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 미생물들을 사균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균화된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균을 넣어줬을 때 우리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균을 죽였으니까 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균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장에서는 이 사균들이 새로운 유익균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균이지만 우리 장을 미생물 분포를 개선시켜 주는데도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하고 사균하고 차이에서 그러면 생균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사균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사균이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균은 그만큼 숫자를 많이 넣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생균으로 따지면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개념인데 사균은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의 균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스바이오틱스도 상당히 많이 권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나 신바이오틱스나 파라나 그다음에 포스트나 다 도움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식간에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유산균 제제를.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뭐 스트릭트하게 딱 어떤 때 뭐 식전에 먹어야 된다, 식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식간에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암 환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간식을 이제 고구마를 참 많이 주거든요. 고구마.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달걀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사과라든지.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사과, 과일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달지 않는 과일 간식으로서 주는 게, 그거는 이거 많이 있죠.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트, 키위.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식으로 쓰긴 쓰는데 바나나는 당지수가 의외로 높아요.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산성화를 막는데 바나나 속에 있는 칼륨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알칼리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는데 중요한 칼륨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간식으로 사과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과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4분의 1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2분의 1쪽을 권하기도 하는데 하나를 통째로 먹으라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하나를 통째로 먹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고, 어쨌든 이 과일 속에,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맛은 이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암세포가 에너지 대사에 이용을 합니다. 이건 포도당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부분은 가능한 한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때는 달지 않는 과일, 아니면 고구마 속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뉼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감자는 정말 칼로리밖에 없어요. 전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